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수영구 후보자들과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저는 부산 MBC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보시고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일을 제일 잘할 만한 후보는 누군지, 국회의원이 누가 될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수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입니다. 토론 방식, 공통질문 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이 됐습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상 기준에 따랐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토론회는 모두 발언에 이어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발언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출연한 후보 간략한 소개와 인사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구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생복지 전문가, 부산의 아들 유동철입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장예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일한 수영구 토박이, 민주당과 제대로 잘 싸우는 진짜 보수 장예찬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철저히 검증받은 공식 후보 기호 2번 정현욱입니다. 네, 각 후보들의 간단한 인사말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청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무소속 장예찬 후보부터 모두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저 장예찬은 우리 수영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천동 36-15번지에서 태어나 광안리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성장했고 수영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91살의 할머니를 모시고 3대가 함께 수영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어서 이 선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훨씬 더 좋은 제안, 달콤한 제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고향 수영구를 골목골목 잘 알고 있고 확실하게 발전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예찬이 국회로 들어가야 국민의힘과 보수, 윤석열 정부에 큰 힘이 되어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대로 가장 잘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숱하게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싸우는 민주당의 눈의 가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진짜 보수, 3대가 수영 사람, 수영의 아들 장예찬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네, 후보들의 모두 발언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모두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수영 주민 여러분, 정현욱 후보입니다. 집권 여당이 철저히 정밀하게 검증한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중앙당 공천이 좀 늦어져서 늦게 찾아뵙는 만큼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뛰어보겠습니다. 수영구 현안에 대해선 주민들과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책 대안을 조속히 내놓을 생각입니다. 광안리 해변을 세계적 비치, 월드비치로 발전시키는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광안리 해변 전체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적하실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천을 거쳤고 채널A에서 앵커를 했습니다. 이 폭넓은 인맥과 풍부한 경험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수영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모두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 사랑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이 글은 사회복지사 선서문의 일부입니다. 경쟁으로 치닫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생의 마지막까지 불안에 떨지 않고 삶의 기본을 지켜주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십시일반 나눔으로써 개인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감수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저 유동철 앞장서서 수영구민의 삶의 무게를 나누어 지겠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있는 행복한 복지도시 수영을 저 유동철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들의 모두 발언 1분씩 들으셨고요. 자, 다음은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안리 관광지 개발 방안입니다. 부산은 서울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대표 관광지라 할 수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의 관광 편의시설이나 테마거리 조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가 첫 번째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작년 한 해 광안리 해변을 찾은 인파가 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광안리 일대는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드론쇼를 포함한 다양한 볼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광안리 해변은 수영이 아니라 세계적 비치, 월드비치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도심 속 해변이란 아마 부산에서 가장 유일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변은. 이를 위해 세계 모든 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5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정도의 마스터 플랜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밀락 매립지 안에 320명 규모의 공영 주차장도 만들고 낡은 해변 테마거리를 A, B, C 세 구간으로 나눠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아마 이번 우리 수영구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4년간 2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이 문화도시 사업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공통 질문 첫 번째, 광안리 관광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질문,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천혜의 자연환경에 첨단 디지털 문화의 옷을 입혀야 합니다. 광안리 드론쇼와 불꽃축제가 그 가능성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2025년이면 휴먼 브릿지가 완공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휴먼 브릿지가 완공이 되면 수용구에 사는 사람들이 해운대구로 넘어가서 관광을 즐기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수용구에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단 나루공원에서 넘어와 수영강면 산책로, 밀락 수변공원,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명품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커뮤니티 피플을 개최를 하고 수영강 휴먼 브릿지를 넘어와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 공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팔도시장, 수영사적공원, 비콘그라운드, F1963으로 이어지는 관광 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예. 자, 광안리 관광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장해찬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세계적인 관광지에는 어디에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풍부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플라멩고를 보는 것처럼, 아르헨티나에 가면 탱고를 보는 것처럼 우리 광안리에 방문했을 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방치된 수변공원의 청구마트 부지에 복합 문화 공간을 건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에 영화관, 극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영화관을 비롯해서 K-팝 콘서트, 뮤지컬 관람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랜드마크로 세워진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면서 광안대교를 보기 위해 광안리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광안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안리로 가는 접근성도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지하철역에서 광안리까지 길이 너무 멀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동방 오거리역을 만들어서 걸어서 5분, 10분 이내에 광안리로 찾으며 그 골목골목을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 거리로 재조성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 관광지로서의 광안리 개발 방향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토론을 이끌어가 주시면 됩니다. 각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다만 주도권자는 한 번에 가급적이면 2분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질문을 완성해 주시고요. 상대방에게 30초 이상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주도권 토론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7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정현욱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해찬 후보는 막말을 쏟아내어서 국민의힘 당으로부터 공천 취소를 당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막말 그 공천 논란은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고 그 자체로 공천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다음에 무소속 출마 여부는 본인의 결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현욱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앙당의 방침이고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행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 이상 언급하는 건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 논의가 오늘 저녁까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겠다라는 장해찬 후보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장 후보께서 단일화 수용 안 하면 심판하겠다, 장현욱 후보를 그런 이야기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민주당 후보가 그런 걱정까지 하시니 참 고맙기는 합니다. 남의 그 정당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장 후보가 얘기하신 취지는 보수 표심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 자체는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분은 뭉쳐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단일화 경선 사안은 좀 인정하기가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일화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우리 수용구민들을 상당히 좀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단일화 해라. 단일화 해서 정정당당히처럼 겨루자. 왜 단일화 노력을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해서 수용구민들을 필요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두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제 상대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빨리 단일화 하셔서 논의를 끝내시고 저가 좀 정정당당하게 겨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아닙니다. 이건 제 이야기고요. 다음은 장해찬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현욱 후보님 페이스북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진이 아직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오직 부산 진구 발전만 생각하겠다라고 부산 진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영으로 오셨어요. 오직 부산 진구를 생각하시던 분이 왜 수영을 오셔서 수영 구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저는 매우 궁금하고 저는 이게 수영 구민을 좀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지만 그렇게 물으신 우리 유동철 후보님도 수영에 선거 이전에는 하루도 살아본 적 없는 사하구 출신 아닙니까? 수영구 토박이인 제 앞에서는 두 분 다 왜 수영을 왔는지 모르겠을 따름입니다. 잠시만요, 후보님. 제 이야기는 정현욱 후보님 오직 부산 진구만을 생각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유 후보님께서 보수 후보 사이에 이간질을 시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제 질문 시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장해찬 후보는 공천을 취소당한 후보고 정현욱 후보는 부산 진구 을에서 경선에 떨어져서 수영구에 다시
공천된 분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두 분에 대한 자격 여부를 우리 수용 국민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현우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3개가 이용이 됐고 2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사의 주가 조작 사실을 공개한 공판검사를 워싱턴 세계은행에 보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정현우 후보는 이 명품백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질문 초점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명품백 사건이라는 건 그 일개 목사가 약간 기획으로 했던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주가 문제는 아니, 다른 두 가지를 사건 같이 아닙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이제 중복된 거. 네네, 두 가지를 같이 묻고 있는 특검법은 그 주가 조작 그 의혹 논란에 대한 것들이 특검법 문제고, 지금 명품백은 특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걸 막 섞어서 말씀하시면 얘기가 좀 잘못된 것이죠. 아니, 말씀하시는 나중에 정확하게 개정 발의할 특검법 때는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네, 것이죠. 원래 지금 얘기가 도이치 중복돼서 잠시만요. 제가 주도권을 지금 잘못된 행사하고 질문을 있습니다. 자꾸 제 말씀을 방해해서 답을 할 수가 들으셔야죠. 없어서. 후보에게 있습니다. 후보님, 네. 제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네, 토론입니다. 답변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특검법에 올랐었죠. 그 뒤에 다시 개정 발의한 것 내용에는 명품백 수수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현우 후보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거부했고 검찰은 사실 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 그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반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립니다. 답변 시간 드리면 보장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30초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죠. 네. 예, 나머지 30초 남았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조사를 했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기소를 할 건지 말지에 대해서 기소 대상이 안 된다고도 해서 내부에서 이 사건을 끌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나와 있습니다. 왜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수사를 했고 지난 정권에서 철저히 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를 해놓고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왜 아무것도 수사를 안 했냐고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결정을 약간 안 한 논란이죠. 예, 거죠. 답변 시간 보장됐습니다. 네, 검찰에서 주장을 안 한 거죠. 법원에서는 이미 다루고 있는 그건 사건이기도 성격이 합니다. 다른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유동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이 지났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뭐 2분 이내에 질문을 해달라는 말씀 드렸는데, 예, 비교적 잘 이루어졌는데 답변 시간은 한 30초 정도는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소속 장해찬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에게 좀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 수영구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유동철 후보님, 대표 공약으로 광안리 차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수영구 소상공인 연합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광안리의 자영업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차도를 지하화하는 기간 동안 광안리 해변이 공사판이 되게 되면 경관을 망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먹고 사는 권리가 상당히 침해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이 같은 공약을 내심에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청취해봤는지, 그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안리를 공사판으로 만드는 차도 지하화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좀 봐주시죠. 요게 위에 그림이 1990년 뒤셀도르프에 있었던 이제 사진이고요. 아래 그림이 2019년의 사진입니다. 이 디셀도르프에서는 1993년에 강변도로를 지하화했습니다. 지하화하고 이렇게 그 상지를 이렇게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답변 있습니다. 시간 보장됐어요. 네, 30초가 지나갔고요. 전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디셀도르프나 쾰른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말씀해주신 디셀도르프 거리는
지금의 광안리 해변처럼 원래부터 자영업과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광안리를 공사판으로 만들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이 상권이 위축된다는 점 우려해 줬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드리고요. 이번에는 제가 정현우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동철 후보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부산 진구에서 출마하셨다가 수영으로 오시게 된 것 등에 대해서 저는 막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우리 수영구에 대해서 골목골목 잘 알아야 되는데요. 얼마 전 올리신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우리 밀락동을 안락동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오타는 아닌 것 같고 많은 유권자들의 지적을 받은 다음에 이 안락동을 밀락동으로 고치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수영구의 지명이나 수영구 현안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그런 싶습니다. 염려나 지적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근데 안락동은 그 실무자의 오타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좀 내용을 얘기했는데 약간 오타라고 들었습니다. 연고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연고를 말씀하시는 걸 고맙습니다. 그런 지적은 되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원희룡, 박민식, 태영호 후보 등은 아마 딱히 연고라고 할 수가 없는 곳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이 과연 그렇게 하나로 합쳐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보장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계 곳곳 진출하시는데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리더다우시다면 30초. 하나의 컴퓨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연고 타령 보이겠습니다.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답변은 싶습니다. 보장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원희룡 장관이나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지역 현안을 공부했다는 점과 우리 정현우 후보님께서는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너무 다급하게 이 진구에 대한 준비를 오래 하시다가 수영에 왔기 때문에 이런 안락동과 밀락동을 착각하는 사태에 대해서 주민들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약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공약으로 VTX, 부산형 급행 열차를 수영역에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센텀시티 역으로 7개 역이 확정되어서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조율하는 공약 만들면서 혹시 부산시와 그리고 해운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 김미애 후보 등과 협의를 거치신 것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역 검토 사안은 아마 2호선, 3호선에 교차하는 부분에 대한 수영역 검토 사항이고요. 박형준 시장과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이제 추가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정 후보님 공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 후보님 공보물에 있는 수영역에 VTX 역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하철역이 아니라 네. 가덕도 공항에서 기장 맞습니다. 오시리아까지 예, 가는 그런 겁니다. 이 노선역을 예.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걸 수영역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어렵게 통과시켜 놓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네. 부산을 위한 전체 수건 사업이 정 후보님 공약으로 인해서 몇 년씩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캠프에서 부산시청 관계자와 통화를 했고 녹취록도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이런 식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부산시청이나 전체 부산을 생각하는 현실성 있는 공약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광안리 전체 개발 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광안리 전체 상권이나 광안리 활성화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공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역을 신설하는 문제고 그 부분은 또 그 장 후보님은 이제 동방 오거리역 얘기를 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네. 또 우리 정 후보님 공약을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후보님 공보물에 보면 중간에 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센텀시티역을 수영역으로 옮기겠다고 우리 후보님의 공보물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 공약에 부분은 대한 좀, 파악을 예, 예. 조금 더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센텀시티 드리고요. 역은 이제 앞으로 네. 좀 같이 논의할 사안입니다. 근데 부산시청 관계자가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녹취록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 부산을 보시면서 좀 준비된 공약이 나오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동철 후보님께는 제가 다시 한번 공약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망미동에 수영 제2청사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망미동 제2청사는 우리 지방병무청 옆에 있는 부지가 원래 학교 부지로 그 기부 체납된 부지입니다. 근데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동원개발 산업의 자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는 그 지역 그 부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지가 30초 1순위로 보장됐습니다. 보증민을 네. 하고 있고 다른 제가- 부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찬 말씀을 좀 보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유동철 후보님 공약이지만 망미동에 제2청사 짓겠다는 거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2구청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투입이 필수적이죠. 윤석열 정부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대통령실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장예찬이 바로 승리 후 국민의힘에 복당해서 이 망미동의 수영구청 제2청사를 짓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원개발 부지와의 여러 가지 협력도 제가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예, 자, 무소속 장예찬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 지났습니다. 자, 이제는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먼저 주십시오. 민주당 유동철 후보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광안리 해변 차도 지하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공약이 있죠. 그 부분이 실제로 비용 계산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용은 1,495억 정도 예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조달하시는 겁니까? 그건 전문가 기관에서 결의당 단위 사업비 뭐 이렇게 해서 추산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달을 어떤 식으로 국비를 조달한다든지 뭐 민자를 투입한다든지 여러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방법이고, 세 번은 이제 반민 방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과 민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민의힘 정부에서 충분히 좀 예산을 편성 안 해준다라면 우리 민간 자본 방식, 투자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방식을 투자를 해서 그 민간 답변 시간 자본들이 보장됐습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실제로 공고문에 나오면 지하차도 위에는 잔디로 깔아서 한다는데 거기에 어떤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기대하고 지하차도를 1.4km 구간을 만들 수 있을지, 아무런 수익이 민간 사업자가 뭐 게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수익 나오지도 않는데 민자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장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만들면서 주차장 사업들을 같이 하게 하면 주차비를 관광사업, 우리 사업자들이 충분히 수익으로 거둬갈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은 수준의 통행료, 이런 것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4km 구간에 통행료까지 받는다? 그건 좀 약간 좀 비약인 것 같던데. 마지막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떤 식의 전문가 검토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 지금 광안리 르네상스 얘기는 제가 알기로 지난 4년 전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인 권모 씨의 대표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근데 과연 그 토시 하나 안 바뀐 그 대표 공약과 뭐가 차별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 하나 바뀐 게 아닌 게 아니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 컨텐츠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공약을 좀 꼼꼼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 공약과 충분히 좀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공약은 그냥 지하도로 만든 게 아니라 상부 공간을 녹지, 문화, 버스킹, 청년 문화, 휴식 이런 것으로 있는 첨단 문화와 관광과 전시 공간이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공약이 다르고, 전문가 검토는 건축학과, 도시계획학과 예, 답변 시간이 보장이 됐습니다. 이 교수님들 계속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예, 약간 좀 설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후분께도 그 공약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방 오거리 저도 한번 현장을 다녀보고 얘기했지만 지하철역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들요. 근데 과연 그 현실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이 그 동방 오거리 역이 만들어지면 상당한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하는 긍정적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많은 공사 비용을 조달하는 문제, 지하철 예산 1m 구간 공사 시 대충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아십니까? 네, 저희는 부산 지하철 교통공사와 이미 협의를 해서요. 제가 새벽 1시에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시간에 안전모를 쓰고 수영역에 내려가서 실제 공사 현황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철 연장에 따른 이 공사비는 밀락동 일대 주민들이 워낙 많이 살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하철 출구를 확보하는 게 오히려 문제인데 그 부분은 동방 오거리 일대의 재개발과 맞물려서 토지 수용 없이 해당 재개발 건물에 지하철 출입구를 내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검토를 거쳤습니다. 네, 그게 일부의 주장일 뿐이고, 그러니까 출구를 과연 만들 수 있을지 건물을 몇 개 재개발이라는 것은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불안한 것이고요. 실제로 1m 구간 하나를 만들 때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을 들이면 한 2천억 가까이 돈을 들었는데 과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비용을 편성할 수 있을지 국비 조달이 가능할지라는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아까 종종 예산 폭탄을 얘기하시는데 과연 이게 예산 편성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무조건 예산 폭탄을 얘기하시고 정권과 가까운 분들과 얘기를 하신다는데 그게 무턱대고 모든 것이 예산 폭탄으로 가능한 건지 좀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단순히 초선 국회의원이라면 지하철 연장 힘들 겁니다. 하지만 장예찬은 언제든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과 바로바로 만날 수 있는 힘 있는 이 대통령 1호 참모 초선 국회의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올 자신이 있다. 4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미련 없이 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는 정치 생명을 건 약속까지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검토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본선과 지선을 하나 내기 위해서 2천억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할 사안인지 그건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무조건 예산 폭탄을 내겠다는 부분들은 과연 수행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저도 답변 30초 짧게 해도 될까요? 예, 이건 그냥 유동철 후보께 물어보.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유동철 후보께 한번 그러시죠?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장 후보가 얘기했듯이 그 수영구 제2청사 얘기하시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도 과연 계산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사유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몰이 됐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부분 예산까지도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한 엄밀한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기존 수용구청의 그 주차장 부지가 매우 큰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좀 대토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만 200억 수준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대로변의 인근 토지 지역 그 가격까지 가면 한 최소 500억. 아마 실제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면 1,000억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구비로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구청 공사 하나 하는데 국비가 투입돼야 되고 도대체 예산 비용 분석은 전혀 안 나옵니다. 과연 이런 재원 계획도 없이 이 제2청사 그림이야 좋겠죠. 망미 권역에 분명히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현재 아마 30초. 구청 단위에서의 30초 제2청사 보상해 걸리면 아마 지금 청사를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후보님들마다 이제 공약을 활발하게 토론하다 보니까 답변 시간 30초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도 할 수 있고 본인의 공약도 알릴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부산 물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병원비 등 공공서비스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고 겨울철 한파에 따른 농산물 가격도 급상승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물가 안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드리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소속 장해찬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장해찬입니다. 고물가 때문에 고생 많으신 우리 수영구 주민 여러분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의 물가가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서울보다 부산의 시내 버스 요금 그리고 지하철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시 대중교통 요금 적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장해찬, 당선되는 즉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다시 최고위원을 할 수 있는 장해찬이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 교통물가 안정으로 부산의 물가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이 농산물의 물가 상승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상기후로 재해가 발생하면 이 원래 비용의 60% 정도만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 재해 복구 비용을 80%로 늘리게 된다면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생산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 여러분의 이 식탁 장바구니 물가 조금 안정이 될 것입니다.
예, 고물가 시대 물가 안정 대책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지금 벌써 두 달째 물가 인상률이 3%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이렇게 아픔을 겪는데 보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서민들이 매일 체감하고 있는 농축산물 물가부터 해결해야겠죠. 특히 사과값, 배값, 특히 과일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1,500원 규모죠.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 수영 주민들이 과일 가게만 가면 상당히 겁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고물가 사태가 계속 진정되지 않는다면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을 바꿔서 한시적으로 필수 생필품 100대 품목에 한해서는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에서 이 부분 해결하겠습니다. 예. 자, 공통질문 두 번째, 고물가 시대 물가 안정 대책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정부의 역할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과 한 개에 10,000원에 가까운 시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가에는 뭐 통화량, 환율 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수요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가 없습니다. 참모들은 물가 관리 안 하고 대통령 심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 없고 민생 투어하면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생 투어 24번 하면서 1,000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10분의 1이라도 물가 대책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서면 됩니다. 윤 대통령님이 하나로마트 방문하니까 대파 한 당 값이 875원으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비상물가대책위원회 설치하고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민생 바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서민들의 절실한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공통질문,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토론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토론 방법은 앞서 주도권 토론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후보님들의 시간 관리, 답변 시간, 이것에 따라서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 토론.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7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민주당 유동철 후보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그 반대 조국혁신당 이 공천 후보들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양문석 후보는 딸 명의의 11억 원 사기 대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또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는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차마 이거 옮기기도 어려운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특정 여자 대학에서 사과를 요구하더니만 사과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 지금 케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적어온 것만 지금 이렇게 10가지 가까이 됩니다.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사과로 그냥 넘어갈 사안입니까?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국힘당도 여러 가지 뭐 막말 파동, 5.18 비하 발언,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공천 취소된 사람들이 있고 무자격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현욱 후보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지만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려면 국민의힘 스스로에 대한 판단 또는 돌이킴 이런 것들이 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전혀 제 식구 감사하기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번에 오히려 우리는 식구는 그냥 넘어가겠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오히려 공천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뭐 사상구의 송석규 후보나 이런 후보들이 삭발하고 반발했지 않습니까? 공천 시스템이 무너졌다, 적절한 공천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마치 이렇게 은폐하시는 듯한 소위 말하면 이제 내로남불식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정현욱 후보께서도
좀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보태지만 송숙희 후보의 삭발 그런 부분은 공천 시스템의 논란이지 이런 식의 막말이나 부정 편법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이 명확히 잘못됐고 국민적 공감을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저희가 여쭤보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그럼 송숙희 후보하고는 전혀 다른 취지의 얘기를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송숙희 후보는 사실 이제 경선 과정을 좀 불복을 했잖아요. 이제 국힘당을 보면 경선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다음에 원내대표인가요? 요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됐지만 두 분이 정성평가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보다 두 분의 정성평가가 후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비판과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시스템 공천은 정성평가가 아니라 답변 시간 보장이 됐군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좀 편법이나 불법 이런 막말에 대한 얘기와 그렇게 섞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동철 후보는 분명히 공보물에 음주운전 2건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150만 원, 100만 원 벌금에 대한 얘기를 소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좀 가까우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아마 150만 원 벌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기준이라면 과연 유동철 후보도 탈락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특히 수영 주민들에게 사과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미 사과드렸고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이신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는 인재 영입 과정까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대선 공약을 제가 설계하는데 1인으로 참여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때도 이재명 대표를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재 영입 과정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뵈었습니다. 과연 근데 인재 영입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신진 인사였고 새로운 이제 정치 신인의 느낌이 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 변성환 후보 때 정책본부장을 제가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 가지 그 민주당 정치권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발을 디뎠던 분인데 그렇게 영입 인사로 포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인재 영입위원회가 아니고 인재위원회입니다. 이미 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영입위원회가 아니라 인재위원회다. 그래서 당 내에서, 당 주변에서 당과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후보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재위원회로 이름을 호칭을 하고 당적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재를 발굴하겠다라는 취지를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수영구에 공천받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전 민주당 공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히 여러 논란의 공천 시스템의 논란이 있는데 철저히 이재명 사람으로만 공천이 일관됐다.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웬만한 부분에서 중진들이 지역 기반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그 이재명 지지 성향이 강한 그 권리당원 책임당원 위주로 당원 투표를 해서 뽑아버리고 과연 민주당 그 공천이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가 다음 선거 총선 이후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철저하게 심었다. 그런 지적이 많던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은 전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국힘당에서는 우리 지금 해운대 지금 주진우 비서관이 내려와 있죠. 검찰 출신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공천 과정이었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공천 기준에 따라서 공천 결과를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닙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 과정에 적용된 룰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국민의힘 정현우 후보의 수도권 토론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정현우 후보님 7분 동안 유동철 후보님에게만 지금 질문과 답변을 해서 다른 후보님들은 한 7분 정도를 다양한 후보들에게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수도권 토론 진행합니다. 7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정현우 후보께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동백전 카드 쓰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 특히 중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한테 매우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동백전 카드를 아직 쓰고 계시지 않네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요? 쓰시겠다는 게 아니고? 쓰는 걸 검토한다는 거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신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할 때 2년 연속 0원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화폐는 코로나 시대 때도 그랬고 지역 경제와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이 어려워졌을 때 적극적인 경기 부양 역할을 했다라고 효과를 인정받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가 이재명 표 공약 정책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아마 그 정부기관 산하연구원에서 아마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화폐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때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아마 경기도지사 때 같은데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상당히 충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 전문가 집단의 연구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단정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 검토가 더 필요한 것 잠시만요. 같습니다. 예. 정현우 후보는 그러면 이제 이 지역화폐를 확장을 하거나 지역화폐 규모를 키우겠거나 뭐 이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을 때 이 예산의 민주당이 앞장서서 23년에 3,525억 원, 24년에 약 3천억 원을 국회에서 정액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지역화폐로 지역 주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정현우 후보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아닌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의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아닌가. 정책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학술적 논란이 있었던 사안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들이 좀 이제 다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들이 더 많이 나와 있고요. 지역화폐에는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 특히 수영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좀 활성화해달라. 하물며 수영 지역화폐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검토하시겠다. 지역화폐가 시행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검토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상당히 좀 준비가 좀 부족하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당선되면 지역화폐 지금 3천억 원 수준인데 한 1조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 수영구는 중소상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역화폐 혜택 보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민생이 매우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기 장해찬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게 우리 장해찬 후보님 공약이 동방오리 3호선이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동방오리역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수영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정말 그냥 이 현실 가능성에 대한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호선 연장은 어디에서 동방오리로 연결되는지 혹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3호선 수영역에서 동방 오거리로 1차 연장을 하고 2차로는 수변공원까지 끌어가겠다는 것이 저의 마스터 플랜이고요. 네. 원래는 수영구에서 혹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수영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원래는 망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락동에 들어서면서 밀락동 인구가 수영구 제1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장해찬 후보님 공약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이 공약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여기가 동방호 오리역인데 여기서 수영역에서 뻗쳐오는 게 아니라 한서병원 쪽에서 동방호 오리역 쪽으로 오도록. 화면 안쪽으로 가면 좀 보이죠. 보이겠습니다. 네. 한서병원에서 동방호 오리역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한서병원보다 수영역은 상당히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역에서 동방호 오리까지 가는 길은 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공약 지도에는 한서병원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2호선까지 넘어가서 여기서 동방호 오리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우리 유 후보님께서 지하철 교통공사랑 이야기를 안 해보셔서 그런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직선 루트를 뚫을 때 지하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곡선 루트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저희는 부산 지하철 교통공사와 정책 협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노선을 그려드린 겁니다. 저도 지하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3호선의 회송선이 수영역 2호선을 따라서 가 있어요. 거기서 12번 출구쯤에서 회송선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동방호 오리까지 연장을 하려면 이 회송선을 거쳐서 동방호 오리까지 연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선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장모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이제 지도를 다시 좀 제작을 해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오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저 듭니다. 지도대로 가는 게 맞고요. 저는 새벽 1시에 안전모 쓰고 수영역 내려가서 다 보고 왔어요, 후보님. 그 회송선과 무관하게 회송선 뚫어야 어딘지, 됩니다. 회송선 어딘지 보고 회송선 오셨어요? 방향은 네. 광안리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광안리 방향으로 새로운 노선을 뚫어야지 이거는 회송선과 연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네. 수영에서 바로 이렇게 뚫겠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러니까 회송선과 장애물이 있기 상관없이? 때문에 그 바로 뚫는 직선 경로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지하철 교통공사가 그럼- 확인했기 그럼 때문에 그러니까- 한서병원 방안으로 그 그림 그대로 이렇게 한서병원 이게 약간의 그림 맞는 곡선 거네요? 루트로 네, 동방 이게 오리를 가는 게 공약이네요? 맞고요. 지금 막미동이 잠시만요. 네, 네. 제가 주도권이거든요. 시간이 좀 질문 그렇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여기서 가게 되면 다 이게 주택가예요. 주택가고 그 지하철을 선로를 만들려면 승강장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6차선 정도의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네, 여기까지 유동철 후보의 지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이 공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못다한 말씀은 본인 주도권 시간에 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장해찬 후보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의 공약인 동방오거리역 신설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앞서 지하차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산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는 2호선보다 훨씬 깊이 파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그 위에 있는 주택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 또한 교통공사와의 논의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구에 어느 동에 인구가 제일 많은지 모르신다는 점에서 제가 좀 안타깝다. 이래서 수영에 살아본 사람이 수영을 대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현우 후보님께서도 아까 동방오거리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동방오거리와 밀락동으로 지하철이 뻗어나가게 됐을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가장 최근에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 묻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주도권 토론이지 저는 않습니까? 동방오거리 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르신다는 다만 말씀이네요.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아니 깊이 있게 밀락동에 보는 최근 게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이름을 모르시나요? 그게 많죠. 네, 예, 하나만 여러 말씀해 군데 주세요. 있죠. 가장 예. 최근에 입주한 최대 대단지 아파트 이름을. 많은 여러 개 푸르지아부터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마치 개항의 이재명 대표가 그 동네 재개발 아파트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밀락동 오션테라스입니다. 이 편한 세상 오션테라스가 최근에 입주한 밀락동의 최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밀락동에 속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수영을 잘 아는 사람 장예찬은 지하철 통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유동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막미동 인구 문제 잘 모르셨는데 밀락동이 이제 수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가 됩니다. 그곳에 이 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말고요. 앞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부지들이 몇 곳 확정되어 발표돼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롯데캐슬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비치가 있고, 고인건에 그 사회 수조들이 있습니다. 그쪽이 유력한 용지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수영구에 대한 공부가 너무 두 분 다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 이 부산 MBC 홀이
밀락동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 여쭤봐도 그 될까요? MBC 홀을 이전한 자리에 새로운 장혜찬 아파트가 후보님. 들어설 것이고요. 제 시간입니다. 네. 주도권 장애찬 후보님. MBC 홀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예전에 놀이공원이었던 미월드 부지에도 호텔 브랜드가 운영하는 레지던스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밀락동의 인구는 몇 년이 지나면 지금보다도 폭증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오션 테라스도 알고 있고 MBC 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알고 있는 수영사람 장혜찬은 지하철 연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두 분께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유동철 후보님, 평소 이 밝히신 소신을 보면 재개발로 지역 주민들이 재산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시고 재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삼익비치도 그렇고 여러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는 것보다는 공공에 더 많이, 쉽게 말해 우리 조합원들이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거나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장혜찬 후보님이 제 입장을 부분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제 노도시 정비법이 통과가 돼서 올해 4월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새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우면 통합 심의가 가능해요. 통합 심의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고 빠른 이 개발이 가능해지고 그 안전진단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해서 재개발 추진을 하고 네. 하되 그 부분에 재개발을 할 때 사회 기여분을 좀 추가를 하면 150%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네. 아닙니다. 주도권 장애찬 지금도 후보이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재건축 대표적인 거 삼익비치가 있죠. 그리고 재개발 단지의 많은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서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혜찬은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국토부를 움직여서 조합원 여러분의 분담금 부담을 낮춰드리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또 존경하는 정현우 후보님께 재개발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익비치가 수영구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영구에서 두 번째로 세대가 많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일이 다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참 예, 뭐 그렇게 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식의 질문에 대해서 뭐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계속해서 같습니다. 이 아파트 예. 단지 몰랐던 이재명 대표가 좀 떠오릅니다. 바로 1100세대의 수영 현대 아파트가 수영구에서 삼익비치 다음으로 많은 세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수영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 재건축 안전 진단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0.05점 차이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걸 다시 검사하라고 합니다. 장혜찬이 당선된다면 힘 있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과거 점수를 지금 기준에 맞게 편성해서 수영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굳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안전 점검을 다시 받지 않고 재건축이 추진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영구 구석구석에 아파트 단지 이름 다 외우고 있고 그 재건축 재개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후보 장혜찬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우 후보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 과거 동아일보에 재직하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상습적으로 해서 논란이다라는 기사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현우 후보께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협조해서 수영구의 수많은 현안이나 재개발, 재건축 문제, 지하철 연장 문제 등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몇몇 인터넷 언론에서 나온 몇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52주에 제가 보면 한 2주마다 칼럼을 썼으면 한번 24번 썼겠죠. 근데 한 3건, 2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이재명 대표 비판이나 전체 칼럼을 비교나 해봤는지 그 인터넷 언론 몇 개를 가지고 지금 장 후보가 얘기를 하시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답변 시간을 이제 충분히 드린 것 근본적으로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는 건 기자 건설적 출신 내용인지. 우리 정 후보님께서 네네. 인터넷 언론을 지금 매우 낮잡아 보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와 협조를 잘하고 협력을 잘하는 후보가 여당 후보, 여당 프리미엄을 가진 진짜 힘 있는 후보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모든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수영구 선거구 후보자들의 토론을 지켜보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2년 행복하십니까? 과일값이 폭등하고 교통비, 생활비가 올라서 국민들이 아우성 칠 때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젊은 청춘이 압사당하고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부모님 곁을 영영 떠났을 때 진상규명을 약속한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5조 원 가까운 연구개발비를 삭감한 것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의 가족들이 주가 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이 있지만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수영구에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장해찬 후보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수영구의 어머니 아버지 선배님, 장해찬은 수영구를 정말 제대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잠시 무소속이지만 당선되면 그 즉시 복당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 역사상 무소속 당선자가 복당이 안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1호 참모의 명예를 걸고 지하철 연장과 재건축, 재개발, 우리 수영구의 아파트 단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이제 이사 온 지 2주 되고 한두 달 되신 분들과는 다르게 3대가 수영에 사는 장해찬이 수영구 구석구석 잘 발전시키지 않을까요? 보수 단일화 해야 된다는 목소리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수영구 당협에 4분의 당협 회장들이 보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써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정까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우 후보님의 캠프 사무실 입구에서 저와 커피 한잔 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보수 단일화를 해내야 한다는 수영구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만약 성사되지 않는다면 진짜 보수 장해찬에게 여러분이 표로 단일화를 해주십시오. 자, 후보들의 마지막 순서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현우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싸우면 이겨서 살 것이요 싸우지 않으면 망하리로다. 나라의 전망이 경각에 있거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리라.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지금 임진왜란 때 수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25의용단의 충절과 결기가 새삼 떠오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나선 저희 현재 심경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수영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문재인 정권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2018년 구청장 선거에서도 수영 구민들이 국민의 힘을 굳건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 공식 후보 기호 2번 정연욱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소속 후보로 찍으면 민주당이 당선됩니다. 민주당으로 당선되는 상황을 더 이상 수영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산의 정치의 중심, 수영에서 국민의 힘이 이겨야 부산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수영구 선거구에 나선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4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4월 10일은 본투표일입니다.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한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내일은 이 시간에 4.3구 선거구 후보자들과의 토론을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